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한 곽경택 감독의 신작 소방관이 12월 4일에 개봉하였습니다. 2001년작 친구의 메가히트 이후로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 연출한 작품들은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번 신작 또한 4년이 걸려 개봉한 창고 영화인데 과연 어땠는지 개봉 당일 보고 온 후기 풀어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 그만하자, 제발. 야, 빨리 내려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건너. 본래 촬영은 2020년 9월에 마무리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개봉이 계속 연기되었고 2022년 9월 주연 배우 곽도원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올해 12월에 개봉하게 되었고 배급사도 에이스 메이커 무비웍스에서 바이포엠 스튜디오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전만 해도 여러 히트작에 출연했던 곽도원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으나 음주운전 이후 KBS 출연 정지와 공익광고 비공개, 2023년 공개 예정이었던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빌런즈는 아직도 공개일이 미정이며 소방관의 제작 발표회에서 곽경택 감독이 곽도원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바탕이 된 홍제동 방화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면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로 현장에 출동한 6명의 소방대원이 안타깝게 순직하시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특히나 집주인 아들이 어머니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과 당시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체육특기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소방관으로 서울 서부소방서에 전입한 주인공 최철웅은 제대로 된 전입신고를 하기도 전에 선배 구조대원들과 긴급 출동을 나서고 처음 보는 사고 현장에서 저지른 실수로 인해 선배 대원 송기철에게 꾸중을 듣지만 점차 구조대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선배 구조대원이자 예전부터 알고 지낸 신용태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어느 날 녹본동 빌라에서 벌어진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서부소방서 구조대는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지만 골목 양옆에 세워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구조대원들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현장까지 뛰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대원들의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순 없었고 새까만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타오르던 화염으로 인해 산소통이 빠르게 바닥나자 철옹의 돌발 행동으로 선배대원 안효정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베테랑 소방관 정진섭 반장과 함께 방 안에 고립되어 있던 어린아이를 구출하던 용태는 빌라 계단이 무너지면서 그만 순직하고 맙니다. 효종의 부상과 용태의 죽음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던 철옹은 몇 달간 휴직 기간을 가지고 소방서로 복귀해 소방서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던 진섭을 롤모델 삼아 훌륭한 소방관이 되겠다고 다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홍제동의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출동하게 됩니다. 실화 바탕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소방관들이 주역인 재난영화 2012년작 타워가 1974년작 타워링을 거의 베껴오다시피 연출되고 해운대와 비슷하게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심파 장면들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전형적인 한국식 재난영화가 될 것 같았지만 대놓고 관객들을 울리려는 장면은 의외로 많지 않은 편이라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실화 바탕임을 고려해도 주연 캐릭터들이 대놓고 사망 플래그를 남발하는 것처럼 뻔한 클리셰로 가득한 스토리는 2020년대 영화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인데 중간에 뭔가 생략되거나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곽도원의 출연 분량 일부를 편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언론 시사회에서 곽경택 감독이 밝힌 바에 의하면 초반부의 속도감을 올리기 위해 편집을 다시 하긴 했지만 곽도원의 분량을 줄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러닝타임 대부분을 홍제동 방화 사건을 그리는데 할애할 것 같았지만 중반부까진 캐릭터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진주만 공습을 다룬 마이클 베이 감독의 진주만에서 중반부 이후에 진주만 공습이 벌어지듯이 홍제동 방화 사건은 중반부 이후에 벌어지며 생각보다 급하게 마무리된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다만 홍제동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웠던 점과 제대로 된 방화복과 장갑도 없이 불과 맞서야 했던 열악한 처우, 그리고 동료 대원들이나 여구주자의 죽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PTSD를 겪던 당시 소방관들의 고초를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워와 비교했을 때 10년 정도가 지나서 나온 영화이기 때문인지 약간의 소방 지식만 있어도 영화 속 오류들이 보였던 타워보다 화재 현장을 훨씬 현실적으로 묘사했으며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이 안 보이고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소방관들의 시점으로 그려지는 장면들 또한 좋았습니다. 영화의 완성도 자체는 매우 아쉬운 수준이지만 홍제동 방화 사건과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홍제동 사건으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소방 공무원들은 매우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지 이 영화의 수익금 일부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장비 개선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라고 해서 그다지 만족스러운 영화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익을 거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방관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